가짜 뉴스를 헬로 보내. 근데 가짜 뉴스를 헬로 보내기 전에 이걸 세팅하다가 제가 헬로 가겠어요. 아주 그냥. 우리 국 PD가 없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그래가지고 우리 하시피 싸디싼 무릎이지만 일단 꿀려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일단 꿀고 시작하는 우리 하시피. 저희 팀 특산물이에요. 저 하시피 무릎이 싸 200원이야. 앉은 키가 큰 게 아니에요.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프로 무릎러 하시피입니다. 좀 똑바로 앉아봐. 이렇게 불편하게 앉지 말고. 아니야, 나 엄청 편해. 오만불손하죠 여러분. 오만불손하죠.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의자를 바꾸겠습니다. 짠. 보이나? 이게 안 지난 거야? 자, 신분에 맞는 의자를 주겠다. 여러분, 슈퍼챗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비밀입니다. 형한테 비밀로 하고 슈퍼챗을 닫았거든. 아이 미친놈아. 아 그럼 라이브를 왜 하느냐고 얘기하면 안 되지. 라이브는 이제 소통을 위해서. 네, 슈퍼챗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새끼가 정치권에 있어가지고 명분 쌓는 거는 겁나 잘해요.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 아니 일단은 저희가 오늘 그 삐걱삐걱하는 방송을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약간 그 저희가 약속드렸던 그 가치 있는 컨텐츠, 소비할 만한 컨텐츠 그런 차원에서는 약간 부족하다 그런 의미로 이번에는 이제 일종의 시험 방송. 그래서 슈퍼챗은 저희가 준비가 됐을 때 제대로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살 빠진 거 이게 지적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좀 빠졌어요. 윤서인이가 살 빠졌다고 막 스트리밍에서 야유였다고 막 안 됐다고. 아니 누가 내 건강 걱정을 해달래? 야 답변이나 제대로 해 서인아. 내가 그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 그 그림 가지고 구라친 거 그거 답변이라고. 내 건강 걱정은 내가 알아 챙길 테니까. 이 채팅창을 우리가 띄워놓는 게 낫나? 안 띄워놔도 되나? 이게 겹치네? 너무 정신없나? 채팅창 뺄게요. 알았어. 일단 빼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그때 하자. 그럼 뭐 하지 뭐. 최우재라는 사람이 형을 반박하는데 최우재는 안 터나요. 누구? 좌파 사냥꾼 최우재라고 이렇게 자그마한 채널 하나 만들어가가지고 요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자그마한 채널 만들어서 자그마한 가짜뉴스 이렇게 뿌리시는 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골목상권 침해는 나쁜 겁니다. 예, 최우재 선생님, 민병 선생님, 그리고 뭐 세상에 하고 싶은 말들 선생님인지 뭐 뭐야 또 누구야 그거? 그 아직 해악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좀 더 큰 해악을 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뭐 어련히 실시간으로 회원들이 되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슈퍼챗이 닫혀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는 거 제가 노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연대가 중요하죠. 연대가. 제 가운데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가영 칼럼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슈퍼챗을 일단 좀 닫아두고 일단 이 콘텐츠 위주로 좀 가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감사합니다. 예, 일주일에 2편 써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 일주일에 2편? 어떻게 좀 콜? 네, 두 편은 좀 어렵고. 뭐야 실망이야. 자, 오늘의 콘텐츠. 오늘의 컨텐츠 헬마우스의 라이브 가짜뉴스 해체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는지, 얼마나 악질적으로 나쁜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미리 준비를 했고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라이브로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로. 히두씨 오셨습니다. 혜두씨 안녕하세요. 히두씨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자, 시작해 주시죠. 뭐야? 자, 여러분 그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 중에 사실은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들이 있고 나중에 심지어 이제 개정안을 통해서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법률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죠. 이번에 좀 급하게 통과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지적할 수는 있어. 그런데 유튜브에 가짜뉴스를 만드는 애들은 그럴 리가 없죠. 아주 악의적이고 아주 못된 소리만 골라가지고 합니다. 리서비부터 갑니다. 리서비는 제가 오늘 많이 챙겨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리서비는 편집한 파일을 저장할 때 비열한 섭이 1, 2, 3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 자 여러분 비열한 섭이 파일 1번 플레이 갑니다. 그렇다면 이 민식이법이라는 게 대체 뭐냐? 첫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CCTV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해달라는 것. 둘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사고를 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이 법에서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과실은 전혀 상관없이 운전자는 무조건 어린아이가 사망을 하기만 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되게 어설프죠 여러분.
모자이크를 제가 못해가지고 이거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 모자이크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자, 여러분 보셨겠지만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 중에서 특히 뭐가 틀린 것 같습니다. 특히 뭐가 틀린 것 같아요. 한번 좀 의견을 좀 주시죠. 특히 얘가 뭐라고 합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다. 노래야 뭐야 씨. 응? 노래야 뭐야.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아무런 잘못을 안 했어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죠 지금. 말이 돼?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가 안 중요하다. 그게 안 중요하면 그게 왜 법치국가겠어. 법치국가라는 게 뭔지 모르니 섭이야? 법치국가라는 법률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가 법치국가야. 리섭이 놀래겠다. 요즘 우리 거 안 볼 거야?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한동안. 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헛소리를 하는지는 민식이법의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원문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거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이건 뭐냐면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라 이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그러니까 시속 30km로 운전하는 것 플러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해야 될 의무,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켰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거나 사망사고 시에는 아니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원문이에요. 이게 원문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조건 조항이 중요하단 말이야. 모든 법률은 마찬가지예요. 뭘 어겼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다야. 근데 우리 리서비는 뭐냐? 어떤 처벌을 받는다만 얘기하는 거야. 어떤 처벌을 받는다만 중요한 거야.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거에 처벌을 받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처벌의 내용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률에서 항상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뭘 위반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스쿨존 안에서는 30km 이하로 운행을 해야 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들은 항상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전방을 똑바로 주시하고 좌우를 항상 잘 살피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우선 멈춤을 하고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 도로교통법에 있는 그냥 의무사항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원래 의무사항이야. 그거를 어겨서 사고를 내가지고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잠깐 양 교수님 들어오셔서 자꾸 자기 입만 빼고 한다고 하기하고 계셔. 양 교수님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다가. 야, 그거는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잖아. 너는 이따 전화할게 형, 이따 전화할게 이러고 끝이냐 이거? 아니야, 진행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니까 호도를 할 때 말이죠. 얘네가 진짜 중요한 거는 얘기를 안 해요. 진짜 중요한 거. 그러니까 30km 이하로 운행을 해야 되고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운전해야 된다. 그것은 법률에 있는 의무니까 그거를 좀 지켜라. 물론 처벌의 내용이 좀 지나치게 형량이 높다라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처벌받는다라고 호도하는 건 사기꾼이지.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거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기질입니다. 아니 근데 법 이름 자체가 특정 문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야. 이게 무슨 무조건 뭐 처벌을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애초에.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원- 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야, 법에 적혀 있잖아. 그래. 시속 몇 킬로, 30km 이하 뭐. 자, 비열한 섭의 넘버 2 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해당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를 보면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실 아, 겁니다. 완전 줄여. 운전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봐보세요. 아이의 시야가 없는 곳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고를 피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봤을 때 이 사고로 여러분이 징역 3년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면 아 그래 어찌됐든 간에 내가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거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감옥 가서 3년 동안 반성하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나요? 자, 여러분 보셨는데 여기서 우리 리섭이가 어떤 사기를 쳤을까요? 의견 한번 주시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16m 밀고 간 거 언급 안 한다. 로트리버님 16m라고 하셨는데 16m는 아니긴 해요. 16m는 아닌데 그거를 언급 안 한 게 정답입니다. 거의 뭐 맞는 말씀. 네, 거의 맞는 말씀 하셨어. 이건 악의적인 편집이야. 자, 이게 굉장히 악의적인 편집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들은 뭘 얘기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뭘 얘기하지 않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영상을 보면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준다는 듯이 CCTV를 보여주는데 바로 직전까지
사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만 잘랐어요. 이 뒤에는 보도 영상이 다 나오는데 안 보여줘. 왜냐? 지한테 불리하거든. 지가 지금 떠드는 거랑 안 맞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런 야바이를 치는 거예요. 저런 야바이 저한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내가 다 보지. 보세요 여러분. 그거 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뭐 어떤 분들한테는 잔혹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리섭이가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사고 나는 장면이 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요거는 좀 이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입니다. 그렇죠.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 2명을 빠른 속도로 달리던 코란도 차량이 그대로 덮칩니다. 이후 수미터를 더 지난 뒤에야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 자, 나타납니다. 보세요.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 여러분 보셨죠? 지금 보면 좀 전에 그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당연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니까 모든 운전자들은 지나기 전에 일단 멈춰서 상황을 관찰해야 됩니다. 저게 스쿨존이든 아니든 당연히 멈춰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누군가가 지나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멈춰서 상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지나가야 돼. 그게 1번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고가 난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요. 한참 가서 보도에 따르면 한 6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m 정도를 간 다음에 멈춘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도된 대로 24km로 운행을 하고 있었으면은 제대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그보다 훨씬 먼저 멈출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30km라는 제한 속도가 있는 거야. 그 속도 내에서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사고에 따른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한 속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멈췄으면 돼. 근데 전방 주시를 똑바로 안 하고 지금 상황이 뭐였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으니까 브레이크를 못 밟은 거죠. 그래서 그냥 쭉 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키운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란 말이죠. 자, 저걸 보여주면서 우리 리섭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고가 나는 순간까지만 잘랐죠. 그러면서 얘기를 뭐라 그래? 24km밖에 안 됐다. 아니 이러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하잖아. 왜 저 민식이법이라는 법률이 강력한 국민적인 지원을 받고 그걸 통해서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었느냐 하면 스쿨존에서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속도를 제대로 지켰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면 살릴 수 있었잖아. 살리기 위해서 저 법을 만든 건데 저 법이 무슨 뭐 운전자들을 죄인 만들기 위한 법이야? 이게 이런 식의 마타도가 있습니까? 다음 타겟을 이제 하시면서 그 얘기로 넘어가신 게 어떨까요? 그럴까요? 예. 항상 이제 저희 그 녹화를 하면 제가 이거보다 더 흥분해요. 실제 녹화 때는 더 합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하시피가 1시간을 떠들어 1시간을 그걸 제가 15분에서 18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좋겠네.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 당시 시속 24km로 달리고 있었어요. 이게 운전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시속 60km도 느리게 느껴지는데 24km면 정말 군뱅이가 기어가는 속도로 느껴집니다. 절대적으로 느린 속도라는 게 아니라 차에 탄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느린 속도라는 겁니다. 운전을 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이 24km라는 속도가 전혀 체감이 안 되고 제가 하는 말이 너무하다 싶고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오늘 한번 나가서 택시를 탄 다음에 기사님한테 시속 20km로 목적지까지 한번 가달라고 해보세요. 20km로 달리는 그 택시 기사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을 대단한 인내력의 소유자로 인정해드릴. 저도 문명인이라서 실제로 치진 않습니다만 정말 치고 싶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데 이거 라이브예요 참고로 아시죠? 편집이 안 돼. 그치, 이제 고소곡 잘 재야지. 제가 잘 실시간 편집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도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편집을 통해서 쟤네들의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 최대한 우리 하시피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안구해 받으시는 거를 이제 피하려고 하긴 하는데 왜 보여드리냐면 직접 보시는 거가 충격 효과가 크거든요. 지금도 보셨지만 저런 소리를 쟤네들이 실제로 하고 다닙니다. 아니 그 스쿨존 짧은 거리 동안에 30km 이하로 달리는 게 그렇게 죽을 만큼 싫습니까?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좀 운전을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 이를테면 그거는 일종의 거대한 흉기가 될 수도 있는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애들을 위해서 속도를 좀 줄여라, 앞에를 좀 똑바로 운전해라, 핸드폰 보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싫어? 리섭이 언급한 영상은 24km
달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24km로 달리는 상태였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저렇게까지 아이를 밀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운전해보신 분들 누구나 알겠지만 제 말대로 리섭이 말대로 정말 군뱅이처럼 기어가는 속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바로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를 똑바로 안 보니까 못 멈추지.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부득이 사고가 날 수 있죠. 다 지켰을 때 부득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부득이 사고가 나면은 재판할 때 참작이 되겠지. 아 그건 당연하죠. 무슨- 그건 당연하죠.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킨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 적용을 안 맞는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 사고라는 건 불시에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운전자들이 사고가 난 상태에서 그 사고에 대해서 모두 다 뭐 이게 피해를 덮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잘못을 덮어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스쿨존이라는 그런 이제 통제된 지역 안에서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 어떤 조건을 맞춰서 운전을 하는 게 운전자의 기본적인 당연한 조건이라는 거죠. 동지분들이 자체 편집해주고 계셔. 또 흥분하신다. 아, 네. 아무튼 이게 가중처벌의 내용이 징역 3년 이상이라는 게 많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라는 정말 사람의 목숨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징역 3년 이상이라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듯이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천천히 달리고 반드시 전방 주시를 똑바로 하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런 강력한 조항이 달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심해서 달리는 사람이라면 민식이법에 적용을 안 받을 수 있고 혹은 어떤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렇게 무조건 공포심을 전파하는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오도로 윽튜브는 리서비만큼은 아닙니다. 저렇게까지 이상하게 가짜뉴스를 만들진 않아요. 아니 충분히 이상했어. 이상하긴 한데 근데 쟤처럼 멍청하게 만들진 않고 좀 더 비열하게 만듭니다. 진짜 교묘하더라. 교묘해. 그냥 윽튜브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거야? 그래야 채널이 터지지. 그가 노가다 김씨라고 아이치 정체도 드러내지 못하고 이제 짜시럽게 이제 치사하게 하고 있는데 윽튜브가 돌아왔습니다. 노가다 김씨로 본인은 정치를 숨기고 있습니다만 그는 윽튜브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고급 역겨움이에요. 고급 역겨움. 이미 현행법상으로 실수도 처벌하고 있다면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과실치사상죄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방주 시스템안, 운전 중 휴대폰 조작, 과속 이런 게 병행된 상태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게 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대 중대 과실에 속하게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 대상인데 민식 같은 조건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팀에서 하는 말은 뭔가 잘못을 한 운전자에게만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 같은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요. 이분이 발의한 법안 원문을 보면 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언하에 해당하고 인하여 사고가 발생 경우에 또는 상해 징역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JTBC 뉴스룸 팩트체크팀에서 말하는 부분인데요. 법안 원문에 내용이 더 있습니다. 이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운전자에게 별도의 잘못이 있든 없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스쿨존에서 내가 별다른 잘못 없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이 성인이라 할지라도 가중처벌받는다는 겁니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 같죠?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우리 윽튜브는 그래도 리서비보다는 뭘 좀 보고 떠듭니다. 자 얘가 가지고 온 강훈식 법안이라고 있죠. 강훈식 안. 근데 민식이법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강훈식 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명수 안도 있고요.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조금씩 다르게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훈식 안이라는 거는 민식이법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있죠. JTBC 팩트체크 팀에서 팩트체크했다고 했던 그 법안 역시 강훈식 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쟤는 또 허스레바비 때리고 있는 거야. 지가 때리기 편하고 지가 그냥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잡아서 민주당에서 이런 헛소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타도어에 딱 맞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지 편할 대로 그냥 가져왔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80비가 무릎만 잘 꿇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국회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강훈식 의원님이 낸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지금 그렇지. 윽튜브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건데요. 저 법이 통과된 법이 아니에요. 통과된 법은 법사위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법안이지. 법사위원회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멘트를 네가 다 해버리면 어떡해.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는 통과된 법안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초고를 가지고 말하는 그렇지. 거지. 초고를 가지고 얘기한 거지. 이게 바로 강훈식 안. 이게 이제
의안 정보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의안 정보 시스템에 가서 이걸 쳐보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보면 강훈식 의원 등 16인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밑에 대안 반영 폐기라고 돼 있죠. 이거는 대안에 반영돼서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돼서 폐기된 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 법은 뭐냐? 이게 엄청 교묘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보세요. 이겁니다. 실제 법, 실제 통과된 민식이법은 이겁니다. 자, 가중처벌에 관한 개정법률원 대안이라고 괄호로 돼 있죠.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제사법위원장. 말하자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 모여서 최종적으로 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장의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가 된 겁니다. 이거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미 의결이 돼서 정부로 넘어가 있죠, 법안이. 이게 민식이법입니다. 그리고 이 민식이법은 우리 윽지부가 얘기한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발의된 법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일테면은 법안 소위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논의되기 전에 그 원안을 가지고 얘기는 통과된 법을 마치 비판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엄청 교묘한 거거든. 엄청 교묘한 거죠. 왜 교묘하냐? 저 반영 폐기가 이뤄진 거, 그리고 이제 대안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 11월 29일입니다. 근데 우리 윽지부가 영상을 올린 게 언제다? 12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는 알고 그랬거나 그냥 모르는 거죠. 근데 그냥 가만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몰라요. 모르지. 발의된 법안이라고 하면 그게 그냥 통과된 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 만드는 인간들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법안 원문을 보여드렸지만 일단 법안 원문만 똑바로 읽어봐도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이게 뭐 상임위에서 어떤 논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거 다 회의록으로 남아있거든.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회의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거기서 전문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발의했던 의원은 어떻게 얘기하고,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그것도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대안 반영이 돼가지고 폐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막 떠드는 거야. 막 악의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코사단에서는 윽이 제일 재능이 있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속는지를 알아. 그리고 의계 그 진짜 문제점은 뭐냐면, 얘가 올 초에 이상한 영상을 계속 우리 채팅창에 올려가지고 형들 이거 좀 봐, 이거 봐야 돼, 이거 심각해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봤어. 이게 뭐냐면 추악한 면모를 들춰내. 그 추악한 면모를 들춰낸 다음에 자기 걸 전시해. 나는 이렇게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고, 그러면서 그냥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고 악의적인 얘기도 막 할 수 있는 거, 이게 솔직한 거다, 이게 정직한 거고, 이게 좋은 거야. 이걸로 돈도 벌잖아. 이렇게 사람들 막 꼬시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 그거는 문명이 아니거든. 사람은 다 자기 내면에 있는 어둠을 문명과 이성을 통해서 통제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기로 문명 사회로 만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위선적이지 않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야. 싸가지 푸우님이 오늘 드디어 하시피님의 편집 실력을 알 수 있는 날이네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1시간을 이러고 떠들어요. 1시간을. 알았어. 이런 거를 드러내고 편집할 때 편집이 왜 느리냐? 간단합니다. 1시간 30분 떠들고 그걸 15분으로 만들어 오라고 하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15분 내에 어떻게 해서든 제 농담 하나 좀 넣어보려고. 그러니까 얘가 요즘 그 눈치가 엄청 빨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다다다다 떠드는 와중에 애드립을 치는 솜씨가 들어가지고 분량이 늘어났어. 2851분 봐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진짜 분들이 대단하시다. 봐주셔서 이 놀랐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아저씨 2마리를 이렇게 열심히 봐주고 계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순서도 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시간은 계속 흘러. 벌써 9시가 다 돼가는 시간. 원래 1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자, 전화 찬스도 써야 되는데. 전화 찬스? 전화 찬스 써야지. 우리 양 교수 한번 전화 찬스 한번 오늘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양 교수님 죄송한데 다른 분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좀 찌라시 좀 띄워주세요. 요즘 출연 기회도 없는데. 자, 여러분 두 번째 코너입니다. 제가 일단 그 찌라시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찌라시가 어디 있냐면, 찌라시가 이게 이제 주로 뭐냐면 하시피 같이 그 여의도 것들이 받는 찌라시예요. 여의도 것들이 많이 받는 찌라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우리 좀 이따 전화 찬스 그 여의도 계신 분이랑 해야 되는데. 나도 여의도에 있거든. 너는 여의도 낭인이잖아. 이제 여의도 구성원이 아니고. 아무튼 자,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윤호중 급 간담회 해가지고 이게 되게 길거든요. 이런 거야. 여의도 사람들이 받는 찌라시는
이렇게 길어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찌라시가 아니고요. 그 의원님들이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발언하면 그거를 빠르게 타이핑해가지고 돌려버려요. 사실 무슨 연예인 A 씨와 B 씨가 사실은 뭐 연애를 했다더라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니야?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이제 뿌려지는 것들이죠. 물론 그런 거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하시비 가려버립니다. 카드라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밭 이래가지고 시끄러. 이제,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게 지금 제일 핫한 거죠. 4+1. 그거 관련된 거지? 예, 4+1이 근데 지금 채팅방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지금 누구 때리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어차피 재미없으니까 전화 찬스를 빨리 넘어가죠. 이게 네. 4+1이니 뭐니 하는 게 사실은 선거법 지금 개정안 관련된 건데 선거법 개정하는데 뭐 여당 야당 붙어가지고 지금 엄청 싸우고 뭐 되네 마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를 그나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형님 안녕하세요. 저 헬마우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중입니다. 네, 오른소리 잘 보고 있습니다. 오른소리. 그래서 일단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오른소리 초보 유튜버 김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더 많잖아요. 더 할 말이 없어요. 저기 국민보좌관님으로 불리고 있죠. 김성애 소장님이시고요. 얘 진행 너무 못한다. 제가 할게요. 그래. 형님 그 저희가 지금 선거법 관련된 그 찌라시 얘기를 하다가 여의도에서 오래 생활하신 그 보좌관 출신이시니까 그 좀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실력자. 네네. 네네. 지금 그러니까 정의당이랑 뭐 민주당이랑 한국당이랑 바른미래당이랑 뭐 대한신당이랑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어떤 핵심 쟁점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뭐 절박함이죠.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은 이번에 선거법 안 바꾸면 다음번에 이 멸망 시나리오로 가니까 어떻게든 선거법을 바꿔야 되고, 이 두 가지 절박함이 만나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정당들은 이번에 선거법 안 바꾸면 멸망 시나리오로 간다. 그 뭐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네.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방법 없죠. 아, 다시 거대 양당 체제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 예. 게다가 뭐 안철수 의원이 중간에서 유승민 의원이랑 뭘 해갖고 중도표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 왔는데, 지금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비호감도 1위로 올라섰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비호감도 1위로 올라선 거. 예. 예, 대선 후보 중에 비호감도 1위라. 형님 진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여럿 보내시네요.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선거법이 바뀌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아니면 민주당으로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돼서 예. 정의당에게도 매우 불리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존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커지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선거법 그 통과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팀이 절반 정도 되고, 네네. 나머지 절반은 예를 들어서 황교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제가 겉보기에는 선거법을 되게 반대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선거법이 통과돼서 바른미래당 사이즈가 커져도 너무 커지지 않아서 다음번 대선 후보 출마만 못하게 막으면, 그래서 이제 보수 대통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유한국당 100에 바른미래당 40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대선 국면에 140으로 합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망하면 안 아주 된다. 나쁜 시나리오는 아닌 겁니다. 뭐 그런 그렇군요. 상태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줄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선거법으로 계산해 보면 민주당은 비례표를 줘도 비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를 정의당이 많이 가져갈 건데, 네네. 그 누굴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민주당 비례표를 주워 먹으려고 나도 민주당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그 정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면 나도 민주당 약간 귀여운데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면, 그래서 민주당에 갈 비례표를 그거 사표니까 저한테 주세요 해서 먹으면 그렇죠. 한 10석짜리 미니 정당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소장님이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셔가지고요. 저희 스타일 아시죠? 끊습니다. 되게 컴팩트하다. 컴팩트하게 잘. 그러니까 여의도 분 중에서는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인터뷰한 사람 중에서 가장 컴팩트해. 자, 여러분. 양 교수한테는 전화 한번 안 해도 되나? 그래 알았어. 왜 멤버가 5명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잊혀져서 그런데 양 교수도 멤버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가끔 깜빡해. 헬마우스, 저 한가영, 국PD, 양 교수 이렇게. 여보세요?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손화를 부이지한다. 전화를 하네. 전화도 안 받고. 아니, 아니 요새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교수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한잔 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 나 커피 마셔요. 커피. 양 교수님 혹시 빈병 TV 보셨어요? 아 빈병 TV 가끔 봤어요. 뭐 경제학 뭐 이것저것 쓰는 사람 아닌가? 그 뭐 혹시 보셨으면은 감상 짤막한 감상 정도 좀 언급해 주세요. 우리가 영상 찍을 정도로는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겠고. 뭐. 아 아니 그 사람은 맹큐의 경제학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맹큐? 아니 맹큐부터 그 시작해야 대학교 돼? 1학년 경제학과 들어가면 경제 언론 시간에 보는 게 맹큐의 경제학인데 음. 그냥 자기 읽고 싶은 대로만 읽는 것 같아가지고 뭐 또 코멘트를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평가를 해달라 그랬더니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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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보니까 라이브 할 때마다 이게 여의도에서 보좌관 하시는 분들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또 물어보면은 되게 편하겠다. 아니 편하겠다를 기준으로 삼으면 어떡해. 여러분. 저기요 선생님 편하겠다가 기준이 아니고 이게 얘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재밌느냐 재미가 없느냐 이게 방송으로서 가치가 잠깐만. 있느냐 없느냐 네가 편할 생각을 할 게 아니야. 아니 굳이 내가 안 준비해와도 근데 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이 채팅방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보고. 이거 너무 준비했던 거가 막 싹 잊어먹게 되네. 준비를 안 했으니까 싹 잊어먹지.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 근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는 거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네. 우리 동지들이 정말 너무 열렬히 아니 너무 이렇게들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정말 너무 좋네요. 3,000분이 보고 계셨어. 진짜? 네. 대박이다. 난 오늘 아까 전에 커뮤니티에 공지를 하니까 여의도에 그거 데모하러 가신다고 해가지고 데모가 뭐냐 데모가 시위 가셨겠지 시위. 데모크라시.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우리도 여의도에 가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3,000분이나 봐주셔서 예 앞으로도 실내에서 좀 하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이라서 사실 처음에 그 뭐야 방송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막 이거를 이거 테스트야 이러면서 이렇게 눌러봤는데 막 순식간에 여러분 탁 들어가지고 뭐 조회수가 아까 보니까 6,000회더라고 벌써. 그럴 정도로 저희가 아저씨들이 그 유튜브 처음 해봐가지고 어설퍼요. 저기 지금 한 분께서 멤버십 가입을 안 하셨는데 하여튼 맛배기로 한가영 글을 좀 보여줄 수 있냐. 그러면은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멤버십 여러분들께 이제 주댕스 클럽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하는 거라서 그거를 밖으로 저희가 빼면은 약간 약속을 어기는 거니까 그건 좀 그렇고 형이 그러니까 글을 하나 별도로 하나 더 써줘 전체 공개형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졸라 자연스럽다. 그래서 예 전체 공개형으로 샘플로 하나 제가 저 커뮤니티 전체 공개로 하나 올리고요. 한 요런 정도의 퀄리티의 칼럼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제가 몽둥이 너 내려라. 지금 아니 나 진짜 너무 놀란 게 방송이에요 방송. 아니 돈 한 푼 안 주고 글을 쓰라고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그렇지 끄덕 얘기 있었어. 맛배기로 제가 하나 전체 공개로 하나 쓰겠습니다. 이미 올려놨던 거를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좀 멤버십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그건 좀 그렇고 전체 공개로 별도로 샘플 하나 쓰겠습니다. 개새끼야. 한가영이 하나 쓰고 양 교수님이 산업 관련해서 하나 쓰고. 양 교수? 예 그렇게 하나 쓰고. 양 교수는 괜찮아. 그렇게 해서 2개 샘플로 양 교수님 뭐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야 괜찮아. 뭐 나중에 얘가 전화할 거니까 뭐 내가 할 건 아니거든.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든 쓰라고 한 다음에 요건 제가 먹으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쓰실래요? 뭐야? 아니 샘플 빨리 올려야지 되지. 지금 약속을 해야지. 오늘 토요일이니까 화요일 어때 화요일? 화요일 안 돼. 화요일은 화요일 안 돼. 촉박하고. 그래 수요일? 수요일 정도. 수요일 정도 괜찮다. 수요일 정도. 그럼 그렇다고 금요일 날 또 올려야지. 금요일에 올리는 거 별도로 올리고 금요일에. 야 금요일 건 목요일 쓰면 되잖아. 금요일에 멤버십. 괜찮아. 네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 여러분 자, 알았대. 알았다. 한가롭장. 수요일에 샘플 공개됩니다. 샘플 수요일에 전체 공개로 커뮤니티에. 너무 좋다. 너무 좋죠. 하여튼 여러분 사실 저희가 이제 한간놈의 한간 소리를 준비할 때는 일단 저 친구가 아직도 현장에 있는 그 현장 인력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글 쓰는 사람이긴 하지만 현장 인력이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이슈를 엮어내는 솜씨가 저희만 보기에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 주댕스 클럽 회원분들하고 같이 보자. 여럿이 보면 더 이렇게 먹는 것도 나눠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사업하시고 싶은 분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직장을 잘랐습니다. 방금처럼.
은근슬쩍만 에헤헤헤 막 이래가지고 어느 순간 동화돼서 이렇게 하면은 뭐 사람이 다 잘 모입니다. 어쨌든 직장만 잘라놓고 나면 여기에 매진할 수밖에 땀난다 없기 땀나 이 때문에. 새끼야 네. 땀나. 진짜. 아 수요일까지 좋아. 이래서 CP 하는구나. CP가 그래서 CP학 새끼라니까요. CP가 하여간 제가 요즘 그 아침에 라디오 하거든요. 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 YTN 라디오에서 그 아침 7시부터 하는 노영이의 출발 새 아침 거기에 이제 첫 코너 헬마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침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날 2시까지 편집을 하다가 5시에 일어나야 돼요. 하여튼 잠깐만. 하시피 여친 있나요? 없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정보야?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아니 여쭤보시는데 또한 아무튼 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요. 저희는 이제 첫 번째 라이브가 그럭저럭 저희가 생각할 때 엄청 실수가 많았지만 그럭저럭 성공적이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니까 2회 때는 하시피를 좀 더 단단하게 제가 준비를 시켜가지고 다음에는 무릎 꿇는 걸로는 약간 지금 너무 싸졌으니까 무릎은 너무 염가가 돼가지고 이걸로는 안 통하고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하면 물구나무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2회 때는 우리 김성애 소장님께 좀 더 단단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더 알찬가. 아무튼 2회 때 더 알차고 더 재밌고 더 웃기고 라이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승현님, 김대환님, 뭔 이모님, 고마리님, 날씬해님, 캐사르 킹님, 헬리무님, 너무 운수대통님 감사하고요. 저희가 항상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가짜뉴스 만드는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희가 잠깐. 왜? J3 하시피 여친은 없지만 여자는 많을 듯. 사실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안 궁금하다고. 지금 씨발 도대체 미친 거 아니야? 야 우리는 근데 라이브 하면 안 되겠다. 오프닝 30분, 클로징 30분 이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끝내지는 않아. 하여튼 왜 주댕스 클럽이라고 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주댕이를 이렇게 털고 싶어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2주에 한 번, 다음 주에도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라이브를 준비해서 이것도 헬마우스는 하루 꼬박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2주에 한 번씩은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가능한 자주 하겠고요. 여의도 집회 있는 날 피해서 잡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 헬마우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거 너무 약간 예능 간지인데? 우리 예능이구나. 그거 좀 해줘요. 이거 구독은 동지 끝내요. 그거 좀 해줘요. 할게요. 자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라이브 다음에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자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인데 이메일이 공개가 안 돼 있다고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이메일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이메일 공개할게요. 이메일을 사실은 왜냐면 초반에 좀 공개를 하려다가 이거 너무 이상한 애들만 계속 보내는 거 아니야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했는데 댓글로 이미 이상한 애들이 많이 엉겨붙고 있어가지고 상관없을 것 같더라고. 내가 제일 신기한 게 그거야. 이메일 공개를 안 했는데 안정권 씨는 어느 이메일로 우리한테 이메일 보냈다는 거야. 어느 이메일로 보낸 거야? 어느 이메일로? 그런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어. 미국에 있는 헬마우스 같은 사람한테 보낸 거 아니에요? 자 빨리. 아무튼 다시. 자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이쪽으로 하지 말고 저쪽으로 하라고 내 얼굴이 가리잖아. 그래서 일부러 한 거예요. 멤버십 구독은 통영. 헬기야. 핫썸요.